є в них там різні задачі. Є задача штурмувати посадку. Вони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її там. Є задача вилазку в тил робити. Вони її відпрацьовують. Це робота на місцевості, тобто, щоб вони розуміли місцевість, розуміли, які задачі їм ставити, і розуміли, як співпрацювати з підрозділами ЗС РФ. В основному вони тренуються вночі. Ночі вони так само їх позбавляють різних засобів інформації. Вони їх так не мали ніяких гаджетів, нічого коректно так не мали. І вони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зпечують їх в комунікації з тими росіянами, які могли б цю інформацію оприлюднити. Щодо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вже 11 тисяч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На жаль. 이번 이야기부터는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함께 도움 말씀 또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쿠르스크에 북한군 11,000명이 주둔해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당국이 밝혔던 병력 7,000명에서 8,000명, 이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셈인데요. 교전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아직 교전이 임박한 것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1,000명 정도 수준이면은 네.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처음에 네, 그 북한군 파병 사실을 밝혔을 때 추정치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10,000명, 11,000명, 12,000. 최근 보도에는 한 15,000명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 일개 여단을 한 3,000명으로 봤을 때 한 4개 내지 5개 여단으로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네. 지금 전선에 도착한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전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네. 특히 북한군이 지금 북한 국기를 들고 북한 부대 마크를 착용한 게 아니고 네, 그 러시아 군 복장을 입고 네, 러시아의 그 동양인 소수 민족계를 위장해가지고 이제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군의 참전 여부를 이제 실제로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헬멧에 인공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병사가 죽은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참전할 때 러시아군의 군복을 지급받는 모습 여러 차례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공기가 찍혀 있는 헬멧을 쓴 채 전사했다.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분석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북한군과 소규모 첫 교전을 이미 벌였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이 요즘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영상으로 아주 화제입니다. 드론 영상인데요.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장갑차에서 군인들이 잠시 후에 몇 명이 내립니다. 지금 교전을 벌이는 중인데 자, 몇 명이 내렸죠.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장갑차를 타기 위해서 이 병사들이 장갑차 쪽으로 다가가자 장갑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들을 태우지 않고 버려두고 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외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한 건데 지금 정확하게 식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 같아 보이긴 합니다. 저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장면이 진위가 아직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저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저게 지금 북한군을 버리고 달아나는 러시아군 장갑차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네. 게 지금 저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을 했지만 저기에서 갑은 러시아 군대입니다. 아하. 그 러시아 군대 편지에 북한 군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부 그 병력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갑의 입장에서 전쟁 주도 세력인 러시아가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러시아 군내에 자기네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북한군 병사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자기네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저런 상황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네. 지금 우리 북한
군은 이제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군도 포로가 되면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된다. 네. 그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런 장면들은 참 우리 민족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고요. 네. 저런 희생이 좀 없었으면 하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저게 확인된 북한군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버리고 가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같은 민족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러시아 군인들은 북한군과의 소통 문제로 불만을 드러내는 그런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죠. Мисс Борисович,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А я же нихуя не пойму, что он ответил. Бля. Откуда вы приехали, блядь?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олько непонятно, 3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вытаскивать. 자, 뭔가 현장에서는 이 쿵짝이 안 맞는 예. 정상적인 전술 이 시행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무전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작전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불편하고 중요한 사안이겠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아까 언급했던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이 11,000명이 배치됐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탈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뭐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가 보죠? 그 쿠르스크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 북동쪽 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인데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동남쪽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좀 그래서 밀렸었어요. 올 상반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상황을 좀 더 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의 조치로 그 러시아가의 방어가 서술했던 그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적으로 침략에 들어갔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 영토가 직접적으로 침략당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쟁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국제사회 여론도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리면서 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잠깐 주었습니다. 아하. 다만 그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그 러시아가 이제 조직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고 지금 북한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 돈바스 이 동남 이쪽 지역에서도 러시아가 조금씩 더 진전을 하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전쟁 양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아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쉽게 러시아가 뭐 쉽게 네.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좀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저기 참전한다면 아하. 많은 희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저 쿠르스크 지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군요. 러시아가 지금 탈환을 확신하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지금 북한군 11,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인데 글쎄요. 북한군의 희생이 발생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시기가 참 묘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러시아 파병 얘기, 뭐 지금 교전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푸틴을 만났어요. 원래 예정에 없던 또 만남이었다면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이 승부수를 떠나서 무리수까지 두면서 지금 파병을 한 상황으로 지금 추측이 되기 때문에 네. 특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외무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정도인데 그렇죠. 이 장관 정도를 그 수장이 바로 만난다는 것이 그것도 예고도 없이 만난다는 네. 것은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근데 그 이해도 가는 것이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종전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게 전쟁이 종전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전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은 막바지 전투, 고지전에서 상당히 출혈이 많아집니다. 사상자도 많아지고 그러지만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네. 그런데 김정은 같은 경우도 많은 군인들이 가서 죽게 되면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대한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지금 김정은이 돕고 있기 때문에 푸틴으로서 이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한 도발을 했죠.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가 하면 갖가지 형태의 도발을 다양하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미 대선을 앞두고 잠시 조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쯤 바로 오늘 오전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은 계속 존재감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